이렇게 하지 않으면 작가님 작품 망할 거예요. 폭탄 작가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됐어. 이런 그런 거 거 있잖아. 중요하지 않아요. 폭탄 작가님이 왜 폭탄이냐면 폭탄을 던지기 때문에 아주 샅샅이 그게 아주 그냥 까발려져가지고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거잖아. 그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적당히 이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작가마을 남매 작가의 복숭아마타 선수와 팩토 작가님이십니다. 저희가 약간 몇 가지 유형들을 좀 정리해본 영상인데 피드백을 받을 때 뭐 어떤 점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좋은 피드백은 뭐고 나쁜 피드백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릴까 아주 싶습니다. 기획을 잘. 저희가 좀 요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피드백을 작가님들 받으실 때 요런 거는 주의를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내가 피드백을 딱 들었는데 저 사람 말대로 바꾸면은 팩토 작가 말대로만 해야겠다. 아. 이런 거 예를 들면 폭탄 작가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됐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약간 그 가시밭길 두려움. 저희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저희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답에 네. 가깝다고 생각하는 걸 그쵸. 말씀드리는 거긴 하죠. 이렇게 쓰시니까 더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를 말씀을 드린 거지. 100%는 아니죠. 그쵸. 복탄 작가님이 말했으니까, 인기 작가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수상 작가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네. 라면서 그대로 그걸 따라가 버리잖아요. 본인 주관이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본인 작품이 아니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애착이 생기지 않아. 그러면 사실 출판사가 기획해서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 주관을 그래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작품을 왜 시작했는가? 내가 뭘 쓰고 싶어서 이 작품을 시작했고, 나는 남주 여주 캐릭터성을 이게 좋아서 이렇게 잡아갔다 라는 거 잊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 그걸 건드리려고 한다? 그럼 이것만은 절대 제가 굽힐 수 없는.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맞아요. 부분은 있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게 상업성을 책임져주지 않을 상관없어. 수 있겠지만은 네. 작가가 고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내 안에서도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바꾸면 좀 뭐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저기서 저 사람이 최대한 하라는 데서 반영을 아이디어를 받아서 조금 이걸 바꾸면 더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서 그런 확신이 있어. 그러면은 갈아엎으시거나 바꾸시는 거 저는 오케이라고 봅니다. 근데 확신이 없어. 저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바꾸면 나아지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내가 원고 들어갔을 때 쓸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 전혀 모르겠어. 갈피가 잡혀지지가 않아. 그럴 때는 안 바꾸시는 게 맞아요. 내가 모르는 걸 바꿀 수는 없거든. 뭐 아니면은 억지로 바꿔 보신 다음에 대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쵸. 그러고서 뭐 바꿔봤는데 뭐 바꾸는 거나 뭐 원래랑 똑같네, 그럼 그냥 내가 맞다 생각하는 걸로 해야겠다, 이것도 방법이에요. 또 이제 바꿔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글이 안 써진다 하면은 그냥 본인 그치. 방식으로 쓰는 게 낫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피드백을 받으면 막 이제 내 마음도 상하고 내 작품에 대한 자신감도 잃을 수 있는데, 그러면 굳이 피드백을 받을 이유가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꽤나 그 커뮤니티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피드백을 받지 말자는 뭐 말들이. 감평 피드백 받지 마세요, 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소위 그 커뮤니티들에서 이런 받지 피드백은 말라고 받지 하는 마세요. 피드백. 나쁜 피드백 예시들에 네.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남매 작가는 이제 그런 피드백을 하지 않는다라는, 뭐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뭐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쁜 피드백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피드백을 할 가능성이 저희가 많이 낮다라는 얘기 좀 살짝 말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 많죠. 네. 정말 많죠. 정말 이거 굳이 말할 필요 없어. 진짜. 쓸데없는데 그 쓸데없는 거에만 태클을 거는 피드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쓸데없는 거라는 게 뭐냐면요, 제밥, 사족 이런 그쵸. 거죠. 핵심이 아닌 것만 건드리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남주 여주가 남주 여주 사랑하는 그런 장르예요. 별로야. 근데 왜 그 회사의 어떤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 아니 근데 과장과 그 일반 사원이 옆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어쩌라고. 쓸데없는 것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 문장만 건드리는 사람들이 맞아. 이 문장 적절한가요? 이 이거 좀 문장 비문 너무 아닌가요? 길어요. 뭐 단어 사용이 너무 이상해요라든지. 근데 뭐 그거를 약간 뭐 한두 개만 체크한 다음에 이런 맞아. 느낌의 문장들이 있으니까 작가님 한번 참고해보세요. 살펴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아니요? 문장을 다 문장만. 맞아. 문장만 얘기하고 있어. 아니 뭐 문장 뭐 신경 쓰냐고 사실 저분들 거의 신경 안 쓰거든요. 웹소설 솔직히 읽기 쉬우면 그냥 끝이에요. 아니 문장. 물론 저도 문장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 문장이 비문이거나 너무 길거나 단어 선정이 너무 이상할 때는 말할 때가 있는데, 그건 핵심이 아닐 경우가 근데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문장이야. 그건
전부는 아니지. 그래서 작품의 핵심이 되는 예를 들면 뭐 주인공의 캐릭터들의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전개 방식에서의 사이다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주요 클리셰라든지 독자층, 타겟층 분석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닌 거. 작품의 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캐릭터가 아니라 뭔가 쓸데없는 스토리나 캐릭터를 건드려야지. 맞아요. 다른 웹소설의 걸 건드리고 본질을 있어. 파악하지 못한 피드백인 네,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나쁜 좀 많이 피드백, 있죠. 초점이 어긋난 피드백이 있습니다. 작가님은 A를 쓰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주 여주의 현관을 쓰고 싶어서 맞아, 현관이었어, 현관에서 목표가. 사랑으로 가는 걸 쓰고 싶어서 맞아. 썼는데 근데 자꾸 현관보다는 처음부터 둘이 맺어지는 쪽으로 쓰시면 소꿉 어떨까요? 친구였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러면서. 자꾸 내가 쓰고 싶은 현관 A가 아니라 자꾸 B를 쓰라고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현관을 베이스로 모든 설계 다 해놨던 해놨는데. 작품인데. 그거를 막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작가님 작품 망할 거예요. 제가 작품을요 500개 이상을 피드백을 드렸는데요.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작품은 이것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제 말 들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작가님이 딱 쓰셨을 때 내가 보기에는 이 작가님이 현관 쪽보다는 좀 부드러운 걸 잘 쓰시는 분위기시다면 그거는 얘기하겠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작가님 이렇게 하세요라고는 하지 않죠. 저희가 실제 피드백을 할 때는 그걸 봐요. 이 작가님이 왜 이렇게 쓰셨지? 그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A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쓰셨는데 B처럼 보였던 거구나 하는 그 의도를 좀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쓰고 싶었던 거랑 별개로 좀 다른 게 나올 글이 수가 이제 다르게 있거든요. 그거를 여쭤봐요. 작가님은 이거를 어떻게 보고 쓰셨어요? 유감물로 쓰신 거예요? 아니면 현관으로 쓰신 거예요? 이런 걸 물어봐요. 작가님이 A를 쓰고 싶으면은 좀 더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작가님 A보다 B가 더 잘 어울리니까 B로 쓰세요. 라고는 말씀 안 드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초점이 어긋난 거랑 살짝 비슷한데요. 자기 취향을 강요하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많아요. 네. 피드백하는 사람이 이 글을 읽고서 이 작가님 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취향은 이건데 좀 바꿔달라고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피드백이 있거든요. 내 취향은 뭐 좀 달달물이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 감정적으로 그걸 요구하시거나 좀 약간 근거가 없이 제 느낌이 맞으니까 이렇게 가세요! 라고 하는 피드백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향을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작가나 강사의 경험이 한정적인 거예요. 제가 피드백을 받을 때 무협이라든지 대체역사물이라든지 스포츠 장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부족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쵸. 저도 왜 그러냐면 동양 로맨스 잘 못하거든요. 제가 아직 그쪽에 대한 명확한 어떤 관점과 취향이 없고 그리고 인풋 자체도 일반 판타지나 현판에 비해서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기 힘들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거든요. 맞아요. 취향을 의견을 내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강요하거나 너무 그걸로 몰아붙이는 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저희도 취향이 있죠. 당연하죠. 저는 사실 글을 읽을 때는 로코스러운 거 되게 좋아하고 저는 피폐한 거. 가볍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렇다고 피폐한 걸 갖고 온 작가님한테 가볍게 쓰세요. 가볍게 쓰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취향을 강요한 게 전 그것도 있다고 봐.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그것도 느낌?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피폐물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로코만 읽는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현관만 읽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그 매력을 그냥 한 가지로만 내가 좋아하는 거로만 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취향을 그냥 강요만 하는 거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 그러면 좀 들을만 하겠죠. 그게 이제 강요가 아니라 근거를 바탕으로 한 좀 센 설득이 되겠죠. 저희가 이거를 설득하는 경우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나는 로코를 쓰고 싶어서 썼는데 전혀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작가님은 그걸 쓰고 싶었었는데 전혀 안 나와. 그럴 때는 작가님 너무나 죄송하지만 작가님은 피폐물 쪽이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까지는 저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얼마 전에 봤던 글도 그랬어요. 대화를 하는 톤에서는 유치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일반적인 서술들에서는 되게 느낌이 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대화 톤 자체를 좀 더 고풍스럽게 할 수 있는 무게감이 있는 작품을 쓰면 훨씬 더 살아날 것 같다. 뭐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요거는 진짜 요거에 당하시는 초보 작가님들 많아서 말씀을 이거 근데 진짜 신인들 진짜 개피만 밀려. 저희가 명칭을 붙였어요. 이번 피드백은 무한 수정 지역입니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이름 특히나 그대로죠. 출판사 편집자분들이 많이 맞아요. 하세요. 네. 편집자나 출판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조건이 있어. 이거를 충족을 못하면은 못한 것 같은 작품이야. 그러면 그게 될 때까지 계속 수정을 시키는 거죠. 선작 몇 천이 나오지 않으면 문패에서 연재했는데 선작 몇 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 이미 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약 해지하겠다. 같은 게 계약서 조항에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요구하는 요청을 경우도 해. 있고. 그럴 거면 나한테 컨택을 왜 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그럴 때 있어요. 이제 너무 작가님 아쉬워 글이.
너무 아쉬우면은 좀 고쳐보시라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뭐 한 3번 고치셨어. 근데 뭐 비슷비슷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작가님의 지금 현재 실력인 거예요. 맞아, 현재 한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시고 이제 더 고치지 마시고 여기서 더 쓰시라. 갈아엎어봤자 소용이 없다. 일단 완결까지 쓰고 내가 성장해야지 다음 작품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작가님의 막 진짜 1년 동안 고치게 해, 막. 작가님의 능력이 이제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네. 그걸 피드백하는 사람도 알고 있을 텐데도 계속 고치려고 하는 아니 거야. 그게 계속 갈아엎는다고 해서 그게 없던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앞부분만 갈아엎는다고 그게 안 된다니까. 네. 뒤에를 써야 진행해야 돼. 돼. 네. 가끔 주변 작가님들한테 들려온 얘기들도 제가 어떤 출판사랑 계약을 했는데 계속 앞부분에 고치게 해서 저 한 6개월 동안 계속 심사고도 못 넣고 있다.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시거든요. 너무 안타까워 그 얘기 들으면. 그 작가님들 내가 아무리 초보 작가고 뭘 모르는 것 같아도요. 이제 너무 수정 요구가 과한 것 같다든지 자꾸 핵심이 아닌 문장만 작가로서의, 건드리려고 한다든지 내가 갖고 가고 싶은 이 핵심적인 부분을 자꾸 건드리려고 해. 그러면 좀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하시고 내 소신을 말할 그러니까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막 자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제가 항상 지팅점 말씀 많이 드리는데 내가 작가로서 이건 절대 굽힐 수 없다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수정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이 이상 수정 요구를 하시면은 제가 글을 못 쓰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좀 세게 나가셔야 돼. 그렇게 나갔는데 뭐 세게 나간 것도 아니야.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네, 차라리 계약 파기하는 게 낫지.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자, 의외의 허점이죠. 무조건 좋다고만 얘기하는 거야. 부둥부둥만 해줘. 그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물을 너무 안 줘도 죽지만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출판사가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고를 냈어. 근데 다 좋대. 근데 그거는 출판사가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정말 좋은 케이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고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차. 근데 그건 출판사 업종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실제로 내가 뭐 돈을 내고 받았다든지 강의를 할 때 받았는데 계속 좋다고만 얘기해. 내가 보기에는 글이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계속 좋으세요. 그냥 작가님 쓰시면 되겠어요. 무조건 좋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네. 뭐가 좋은지가 없어. 작가님은 요러요러한 남주여주 관계성이 좋고요 막 이런 게 없고 그냥 그게 없이 그냥 좋으세요. 그러면 일단은 거의 성의가 없었을 확률이 95% 이상. 성의 없음 플러스 나쁜 얘기 하기 싫어. 저희가 최근에 피드백을 했었잖아요. 피드백 라이브를. 그때 두 번째 작가님이 좋은 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 봐 하면서 흥분해서 얘기했었거든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진짜 잘 쓴 글은 구구절절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좋다고 하시면 정확히 어떤 게 좋은지 그렇게 질문해 것도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어버버 한다? 제대로 안 본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저희 둘 다 그런데 팩토 작가님이 팩토잖아요. 필명이. 왜 그러냐? 팩토를 하기 때문에. 아니 전혀 상관이 없는. 네. 아무튼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폭탄 작가님이 왜 폭탄이냐면 폭탄을 던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팩폭을 은근 한다고 피드백을 받으신 웃겨. 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저희는 그렇거든요. 피드백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선점을 보여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 아쉬워, 안타까워. 뭔가 아쉬운 게 있어. 근데 그걸 말을 안 한다? 직무유기야. 이상한 거거든요. 직무유기야. 그거는. 네, 그게 그 분이 동의하지 못할 의견이라 하더라도 일단 의견이 나와서 할 말은 한다. 말을 해야지. 할 말은 한다. 보카콜라. 자, 이거는 진짜로 피드백 유형의 최악이 아까 이제 인신공격 피드백을 한 사람들이 인신공격하는 게 있고 반대로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 작가를 인신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건 서로 진짜 이제 서로 똑같은 거죠. 네. 절대로 만약에 이런 피드백을 받았다? 작가님 이런 식으로 써서 뭐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 밑바닥이에요. 뭐 이런 얘기 들었어. 뭐 절대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욕하고. 욕을 미쳤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딴 걸 쓰게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진짜로 사례 있고요. 이제 다른 데서 수업을 들었는데 피드백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상처를 받아서 좀 괜찮아 보이는 분들을 찾아 들었다 하는 분들이 꽤 보거든요. 맞아요. 뭐 아카데미에서 혹은 어떤 피드백 현장에서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얘기 들었다. 나이에 대한 내가 작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 나이 가지고 뭐 요즘 60대도 뭐 글을 쓰냐 이런 얘기 들었다든지 뭔가 나이에 대한 인신공격 또 성별에 대한 인신공격 또 이제 장르에 대한 예를 들면 뭐 어떻게 BL 같은 걸 쓸 수 있냐 남성 피드백하는 사람이 강사가 남성형 작가인데 BL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생리적인 혐오감 때문에. 근데 BL이라는 건 장르적으로 이미 자리 잡았고 인정을 받는 장르잖아요. 옛날부터 있었어. 정말 옛날부터. 그렇죠? 오히려 웹소설 분야에서도 꽤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초창기 시절이었다고 봐도 될 정도의 오래된 장르인데 근데 BL을 쓴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한다? 완전 장르에 대한 무시잖아요. 그건 진짜 그 장르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 작가에 대한 인신공격. 여러 가지들.
이 작품에 대한 비판 같은 거, 그러니까 비난 말고 비판은 필요할 수 있지만 작가에 대한 비난은 진짜 답이 없는. 뭐 절대 네. 그런 공격을 하는 피드백들은 네. 피드백도 아니에요. 그건 그건 그냥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비난이야, 비난. 네. 그런 말하는 사람들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의견들 다 싹 다 걸러버리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소신 발언이랄까. 어디 가서 내 작품 보여주기도 좀 그렇고, 돈 주고 피드백 받기도 좀 그러니까. 비싸죠, 피드백이. 그냥 커뮤니티에다가 뭐 이제 간평을 해주셔라. 남성향 커뮤니티, 여성향 좀 커뮤니티에 부탁을 드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뭐 받으세요. 근데 사실 거기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 물론 성의로 공짜로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솔직히 그렇게 받는 피드백에서 얼마나 뭘 얻을 수 있을까가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익명으로 받은 피드백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차라리 나는 그럴 거면은 상처를 받을 거라면 네. 차라리 이름이 있는 사람한테 받아서 그 사람 욕이라도 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잘하는 강사가 아니더라도 일단 내 필명을 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뢰가 가잖아요. 왜냐면은 필명을 안 깐 이 사람이 얼마나 작품을 냈는지도 모르겠고 경력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는 컬러를 쓴 사람한테 받은 게 낫잖아요. 그게 증명이 돼 있는 사람한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가시가 뾰족뾰족 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 가시를 밟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찔릴 수 있어. 찔릴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그걸 알고서 그 길을 가놓고 찔려서 너무 아파요라고 얘기하면 간 사람이 잘못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익명으로 피드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본인의 필명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거나 필명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부터 당신에게 할 얘기를 내 존재를 까놓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가 진짜 이 작품을 정말 재밌는 걸로 만들고 싶고 좀 더 어떤 부분이 발전할 수 있는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다 하면은 저는 좀 솔직히 저희도 피드백은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잖아요. 5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기교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 피드백 받으세요였어. 나는 저희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니어도 괜찮은데 저희도 있어요. 아니, 너무 웃겨. 심지어 저희는 무료 피드백도 있어요. 물론 유튜브에 박제가 되지만 무료 피드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좀 이용을 해라. 피드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곤욕이다. 아주 힘들어요. 맞아. 피드백 하는 것도 받는 것도 어려워요. 받는 사람은 일단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를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그걸 평가를 받는다는 그거를 거는 이제 낱낱이 아주 샅샅이 그게 아주 그냥 까발려져가지고 그냥 난도질을 당하는 거잖아. 그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그게 힘든 과정인 걸 전 알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싶지 않다, 받기 싫다, 나는 피드백 필요 없다 생각한다는 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본인이 쓰는 데 있어서 의견이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내가 쓰는 거 방해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받고 많은 분들이 또 피드백을 원하고 또 저희가 피드백을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발전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상태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글과 작품을 쓸 수 있을지를 다른 사람들의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내가 판단하고 근거를 내서 그걸 반영할지 반영하지 않을지 정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그런 맞아요. 기준들,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받는 사람, 하는 사람 다 그 본질을 잊고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인신공격이 되고 전혀 맞아요. 본질을 맞지 않게 되고 근거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받으시는 분들도 하는 분들도 내가 왜 피드백을 하느냐, 내가 왜 피드백을 받느냐, 그 본질만 잊지 않고 하시면은 유의미한 의미가 굉장히 있는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능한 반짝반짝. 피드백 받으실 때 이거는 내 글이고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나의 자식이나 작품이다라고는 너무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그러면 조금도 건드릴 수가 없거든, 얘를. 아무튼 저희도 이제 이런 저희 채널에 피드백권도 팔고 있고 피드백도 하고 또 시점바에서 피드백도 하니까요. 네, 저희 수업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또 이제 같고. 유튜브 무료 피드백에 대해서도 저희 채널에서 알아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겠고요. 별글박글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숭아만 탄산수였고요. 잠깐만. 복숭아가 탄산수였고요. 팩토였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작가님들 모두 진짜. 열글 박글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안녕. 사랑합니다.